안녕하십니까.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박정선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인제 하늘내린과 경기 후반건설의 경기입니다. 드디어 후지사와 리나 선수의 모습을 오늘 볼 수가 있게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제 하늘내린의 네. 후지사 리나 선수가 8라운드째 이제 첫 등판을 하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이영주 선수가 약간 부진에 빠지고 주장과 박태희 선수도 전부 약간 동반 부진에 빠지면서 네. 팀이 위기 상황이거든요. 그 위기 상황에서 이 후지사 리나 선수가 좀 구해낼 수 있을지, 그리고 경기 후반 건설도 현재까지는 좀 중위권에서 치고 올라가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일전을 두 팀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경기 후반건설과 인제 하늘내린 오더는 과연 어떻게 짜여졌을까요? 순위표와 함께 공개합니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포항 포스코 캠텍과 여수 거북선이 상위권, 또 인제 하늘내린과 서귀포 70리그 하위권 어느 정도 나뉘어졌는데요. 네, 이 중위권 싸움은 굉장히 치열합니다.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대결을 펼치는 인제 하늘내린 팀이 현재 5연패입니다. 그러면서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일단 그 첫 등판하는 후지사 리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유추가 주목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2강과 2약이 현재까지 나뉘어 있는 상황에서 중위권 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네, 7위와 8위 팀은 이제 여유가 없습니다. 벼랑 끝에 몰려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네, 조혜연 선수가 아직 전승 달리고 있습니다. 6승이고 서울국악약품의 최정 선수도 첫 판은 지게 됐지만 6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네, 그 뒤를 이어서 이슬아 선수와 루이나웨이 선수 네. 최근에 뭐 성적뿐만이 아니라 좋은 내용, 좋은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아주 잘 나가고 있고 송혜령 선수도 그 뒤를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8라운드 3경기 1국 장고는 양팀의 일주정 선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박지원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결. 두 선수 모두 얼마 전에 있었던 뭉백카페 이 통합 예선에서 조금씩 네. 아픔을 앓은 채 귀국을 했죠. 하지만 뭐 팀의 대들보이기 때문에 빠르게 떨쳐내고 특히나 에이스 간의 이 맞대결 그 어느 대국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첫 등판을 했습니다. 권주리 선수와의 대결인데요. 이 대결은 어떨까요? 일단 후지사 리나 선수가 네. 아주 따끈따끈한 오래 지나지 않은 시기에 여류 명인전 타이틀을 획득을 하고 네. 사실 그 도전기 때문에 지금까지 잘 등판을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 만큼 팀을 지금 위기에서 구해낼 수 있을지 컨디션이 굉장히 좋은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권주리 선수도 아직까지는 올 시즌 승리가 없기 때문에 그 절실한 면에 있어서는 어느 네. 선수보다 추천한 상황입니다. 자, 3국 속기에는 김윤영 선수와 박태희 선수가 나왔습니다. 뭐 이 선수들은 거의 속기에 나온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컨디션을 보면 아주 대조적이죠. 김유영 선수는 5승 2패로 아주 잘 나가고 있는데 반해 박태희 선수가 최근에 그 무승부 이후에 약간씩 좀 하락세입니다. 그러면서 2승 1무 4패. 현재 컨디션은 김윤영 선수 쪽이 조금 좋습니다. 네, 이 국이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후지사 리나 선수가 인제 하늘내리는 게 확실하게 구원 투수가 될 수 있을까요? 일단 지난 시즌을 보면 이 선수가 네. 4승 2패를 기록을 하면서 팀이 포스트 시즌 진출하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웠었죠. 그리고 최근에 이 여류 본인방에 이어 여류 명인 타이틀까지 획득을 하면서 현재 일본 여자 바둑계에서 뭐 셰이민 선수와 함께 양분하고 네. 있는 최강자라고 할 수 있는 선수입니다. 그런 만큼 오늘 대결은 어떤 바둑을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대로 권주리 선수도 현재 상황이 그리 좋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열한 승부가 예상이 됩니다. 네, 호반건설 막강한 팀이죠. 과연 오늘 인제 하늘내린이 이 벼랑 끝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까요? 8라운드 3경기 2국으로 바로 갑니다. 2017 MDM 한국 여자바둑리그 8라운드 3경기 인제 하늘내린과 경기 후반건설의 대결입니다. 자, 전반기에서는 경기 후반건설이 승리를 따냈습니다. 안다룬 심판위원회 대부 개시 선언이 방금 전에 있었고 초반 몇 수가 진행 중입니다. 네. 1국 장고 대결 각자 1시간이 주어지고요. 오유진 선수와 박지연 선수가 출전을 했습니다. 두 선수 모두 이 주장으로서 기대만큼의 성적은 아직은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자, 권주리 선수와 후지사와 리나 선수. 후지사와 리나 선수는 첫 출전, 권주리 선수는 4패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2국이 양 팀에게 결정국이 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대결입니다. 후지사 리나 선수 같은 경우에는 할아버지가 워낙 유명한 바둑 기사였기 때문에 네. 사실 그 그늘에 항상 좀 가려져 있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본 여자 바둑계의 이 최정상으로 우뚝 서면서부터 지금 그 할아버지의 색채를 조금씩은 지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그렇게 큰 그림자를 등에 업고 있는 건 좋은 점과 나쁜 점이 확실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바둑계 명문 집안이라고 할 수가 있기 네. 때문에 아버지도 프로기사고 또 할아버지는 뭐 당대 최고의 프로기사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분명히 이 바둑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됐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요. 대신에 어떻게 성적을 내도 후지사 슈코의 손녀다. 그렇죠. 뭐 이런 네. 수식어가 항상 따라다녔기 때문에 부담감이면서 이제 자신의 이름을 좀 잘 알리지 못하는 그런 면도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잠깐 그 후지사 슈코 구단에 대해서 소개해드리자면 사카다 에이오 구단과 라이벌이었던 기사이고요. 네. 항상 일본 내에서 이 일기 타이틀을 잘 따내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리고 특히 과거에 이 기성전을 계속해서 6연패를 하면서 명예기성 칭호를 획득을 했고 그러면서 당시에 일본 바둑계의 1인자였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후지사와 전집은 무조건 보는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저도 네. 열심히 봤던 기억이 있는데 그 괴물이라는 별명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는 네. 정말 일본을 대표했던 그런 선수입니다. 자, 후지사와 리나 선수 여류명인전에서 우승하면서 좋은 기운을 안고 출전을 하게 됐습니다. 현재 일본 여자 바둑계를 보면 이 타이틀전이 5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중에 3개를 세이민 선수가 가지고 있고 2개를 후지사 리나 선수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리나 선수의 그 2개의 타이틀은 모두 세이민 선수를 결승에서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린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일본 여자 바둑계에는 두 선수가 양분하고 있다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닙니다. 네, 뭐 요즘은 이 견고한 아성을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깨고 있는데 사실상 이 후지사와 선수가 나오기 전에는 이 시에민 선수가 독주를 했다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 세이민 선수의 10연패를 막으면서 그러면서 타이틀을 획득을 했거든요. 네. 뭐 세이민 선수의 독주라고 할 수 있었죠. 건지리 선수의 저 2선 내려 선수 예전에는 뭐 전혀 볼 수가 없었던 네. 그런 수이지만 최근에는 간혹 등장합니다. 저수를 누가 처음 사용했는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의견이 있습니다만 그 의견 중에 하나가 연구생 출신의 아마추어가 처음 사용했다는 설도 있고요. 네. 뭐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지금 실전은 이쪽으로 흑이 두었는데 여기를 막고 백을 바깥쪽으로 나가게 해주면서 싸우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됐을 때에는 흑이 이곳을 늘고 이런 정도의 진행으로 네. 예상이 됩니다. 여기서 흑이 이쪽까지 틀어막고 싸우는 것은 별로 좋지는 않아요. 이것은 이쪽을 두고 나서 백이 여기를 두고 이렇게 밀어가는 싸움이 되었을 때 다음에 이쪽 나와 끊는 것이 호시탐탐 백의 네. 노림이기 때문에 자세가 흑이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내려 빠지는 수는 그 전의 개념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건데 처음 둔 뭐 선수나 이 아마추어 기사는 굉장히 뿌듯해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당대 이 초일류들도 네. 저수를 따라두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도 하나의 설일 뿐 또 어떤 기사는 인터넷상에서 중국의 프로 선수가 먼저 사용했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네. 그 진원지는 아직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상변을 하나 밀어두는 것까지는 절대인 건가요? 여기를 흑이 막는 네. 순간에 이 귀 쪽에 사활이 좀 걸리게 되죠. 아, 선수로 막히는군요. 여기를 젖히는 순간 이 네. 사활이 확실하게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곳은 백이 밀어야 되고요. 권주리 선수가 일단 그쪽 찌르는 것은 악수가 아니라는 판단으로 하나 찌르고 밀었습니다. 하나만 밀어놓으면 흑이 한 칸 띄었을 때 그 다음 막는 건 선수가 안 되나요? 이 상황에서 혹으로 틀어 막는 것은 백이 안에서 살아 있습니다. 아, 네. 아까보다는 이쪽에 하나 더 밀고 네. 들어가면서 궁도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도 흑 한 점은 잡혔고 이곳에 백이 어느 정도의 안형이 갖춰져 있죠. 그래서 흑도 이 장면에서 이제 한 칸을 뛰지 않고 뭐 다른 곳을 생각해 볼 수도 있긴 한데 이제 이곳이 소목이기 때문에 약간은 애매합니다. 만약 화점이라면 여기를 걸치고 나서 이렇게 하변으로 모양을 전개하면서
이 양쪽에 양날개를 펴는 것이 굉장히 좋은 자리가 될 텐데 지금은 소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다가서자니 조금 애매하고 네. 그렇다고 이쪽으로 두자니 백이 이런 식으로 받으면 자연스럽게 우측의 모양이 지어져서 이 흑돌의 모양을 견제하는 데 있어서는 화점보다는 백의 소목이 낫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상변 쪽을 한 칸 띄어서 받아주는 게 무난해 보여요. 어차피 여기를 먼저 가도 뚜렷한 수단이 없기 때문에 지금 상변을 띄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변을 띄워둔다면 원래 백이 내려 빠지지 않고 막았을 때 정석과 비교하면 어떤 점이 다르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이쪽과 이쪽 두 군데가 네. 달라졌죠. 백의 이 귀 쪽의 모양은 약간 집이 늘어났는데 뭐 큰 차이는 없고요. 이제 이수로 인해서 달라진 점이라면 원래는 여기를 틀어 막고 젖혔을 때에는 백이 충머리가 사용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충머리는 없습니다. 네. 대신에 상변 쪽은 그 상황에서 그 애초에 나오던 정석에서 백이 날짜를 둘 때 흑이 손을 빼서 한 번 더 두고 있는 결과니까 이쪽은 백이 좀 손해를 받고 이쪽에선 백이 득을 본 기존의 정석과는 뭐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 이렇게 딱 잘라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네, 여기서 생각 시간이 길어지고 있는 것은 뭔가 가장 평범한 한 칸이 아니라 다른 수를 떠올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한데 과연 어느 곳일지. 저하기를 주었습니다. 네.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되면 백이 자연스럽게 하변으로 올 수는 있는데요. 백이 뭐 이렇게 네.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은 만일모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만일모는 과거 1800년대 호닌보 슈사쿠라는 그 당대 1인자가 굉장히 많이 애용을 했던 수법이죠. 물론 흑번으로 많이 그렇죠. 사용을 했었고 네. 그 당시에는 이제 백이 걸칠 때 초반에 이렇게 만일모를 두는 수를 애용하면서 당시에 이 바둑의 룰이 바뀌지 않는 이상 이 만일모가 악수가 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는 덤이 없었죠. 그렇죠. 근데 룰이 좀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최근에는 이 만일모가 약간 느린 상황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우측의 모양을 견제한다는 의미에서 충분히 사용 가능하죠. 왜냐하면 지금은 이제 이쪽을 그냥 받는 것과 협공을 생각해 봤을 때 협공을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아래쪽으로 흑돌이 뭐 이곳이나 이런 곳에 오면서 자연스럽게 흑이 이제 하변의 모양을 펼치고 우변과 호응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은 협공보다는 이쪽 부분으로 받고 싶습니다. 마늘모를 했을 때도 흑이 하변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요? 말모를 했을 때 흑이 이 정도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올 수도 있죠. 그만큼 지금은 우측의 모양을 좀 중시하는 형태가 될 텐데 뭐 이렇게 하고 나서 백은 이제 이쪽 흑이 손을 뺐기 때문에 이곳으로 향할지 아니면 뭐 바로 끊어서 싸우러 가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런데 협공입니까? 글쎄 저의 일감으로는 저 협공은 네. 약간 방향은 이상한데요. 나가만 주면 괜찮겠죠? 이렇게 나가준다면 이것은 자연스럽게 백도 하변 쪽으로 모양이 나오기 때문에 네. 이것은 뭐 불만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정석으로 진행이 되는 것도 가장 기본이 되는 정석만 본다면 이 정석이지 않습니까? 네. 이 정석으로 되었을 때에도 백이 불만이 없어요. 자연스럽게 백의 두터움이 우측의 세력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흑이 이쪽에 한 점을 당장 뭐 이렇게 움직이는 것도 과거의 정석입니다만 좋지 않죠. 자연스럽게 하변 쪽으로 백이 돌이 옵니다. 네. 지금 방향이 하변에서부터 가야지 좌변을 바로 건드린 것은 흑도 좋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가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여요. 백도 거의 이수밖에 없다고 봐야겠죠? 백은 이제 이수가 아니면 여기를 붙이는 수가 네. 있긴 한데 이렇게 진행이 됐을 때 이것이 아주 오래된 정석이죠. 그런데 예측은 계속 빗나가고 있습니다. 장담할 수가 없죠. 여자 바둑리그 다음 한 수는
기다려 봐야 됩니다. 일단, 어쨌든 네. 바로 움직인 거예요. 바로 움직였는데 네. 저수는 그래도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그냥 단순하게 뛰어나가거나 뭐 만일모로 두면서 나온다거나 하는 것보다는 좀 더 능동적인 수죠. 약간 이 주변의 세력권을 의식하는 수입니다. 어떤 진행이 예상될까요? 아주 고전 정석은 여기를 붙이는 것인데 네. 지금은 뭐 이 형태 자체가 뭐 그렇게까지 많이 등장하지는 않아서 백도 꼭 그 정석이 얽매일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다른 방향을 선택을 한다면 뭐 그냥 이런 식으로 두 칸을 띄어서 일단은 이 세력을 견제하는 것으로 만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를 두거나 아니면 그냥 이렇게 날짜를 두거나 어떤 선택을 해도 백도 둘 수는 네. 있을 것 같아요. 이 밭전자는 행마 중에도 가장 고급 행마에 속하는데요. 갈랐을 때 무조건 대책이 있어야겠죠. 여기를 갈랐을 때 네. 원래는 이제 이렇게 돌파를 해서 이것도 백이 좋진 않지만 지금은 그래도 이 백돌이 여기 있어서 이건 확실치는 않습니다. 또 원래 두면 안 된다고 했던 그런 격언들이 알파고 때문에 좀 무너지면서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지금은 여기를 두면 네. 흑도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껴가나요? 그래서 여기를 백이 나와 끊으면 그때 이쪽으로 돌파를 해서 진행을 시킨다면 이 진행은 왠지 백이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원래 기존의 정석이 이렇게 백돌이 있는 진행인데 돌이 이곳에 있으니까 어차피 돌파하는 것은 지금 축으로 잡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왠지 백의 형태가 마음에 들진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쪽을 째는 수는 좀 떠올리기 어렵고요. 역시 이 두 칸이나 이 날일자가 보통이에요. 근데 이 수는 후지사 리나 선수의 할아버지 후지사 슈코 구단을 좀 떠올리게 하는 연상케 하는 수법입니다. 네. 원래 호방한 바둑으로 아주 유명했죠. 또 척 봐도 평범하지 않은 행마고요. 네. 얼마 전에 몽백 카페 예선이 끝났는데요. 이 여자 바둑 리그에 출전하는 선수들도 대거 참가를 했습니다. 권주리 선수도 이번에 다녀왔는데요. 네, 뭐 마지막까지 결과가 좋진 않았습니다. 권주리 선수가 중국의 왕천싱 선수에게 네. 패했죠. 그리고 뭐 권주리 선수뿐만이 아니라 이번에 한국 여자 팀이 조금 부진에 빠지면서 내장의 본선 티켓을 모두 중국에 내주고 말았습니다. 저는 뉴스로만 접했는데 특히 이 장세행 구단이 본선에 올라갔다는 뉴스가 참 놀라웠는데요. 네, 뭐 창하오 구단의 아내로도 잘 알려져 네. 있고 이미 뭐 세계 여자 바둑계에서 활약을 한 지는 한참 됐습니다. 거의 루이나유이 구단과 같은 시대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후배들과 겨뤄서 특히 조금 아쉬웠던 것은 이 예선 결승에서 우리나라의 김다영 선수가 네. 반집을 졌죠. 그렇게 중국의 어떤 중견 여류 기사가 힘을 내주는 걸 보고 우리의 후배 기사들도 좀 많이 느끼고 네. 배웠으면 합니다. 그렇게 보면 또 여자 바둑 리그 선수들 또는 다른 여자 기사들의 층이 확실히 촘촘한 것 같아요. 크게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네, 예전에는 사실 이 여자 바둑계 쌍두마차라고 할 수 있는 박지은 선수와 조혜연 선수 이외에 다른 여자 선수들과의 그 격차가 좀 컸습니다. 네. 그런데 최근의 여자 바둑계는 그렇지가 않죠. 물론 최정 선수는 현재 한국 여자 바둑계에서 군계 일학이긴 합니다만 그 뒤를 잇는 오유진 선수가 현재까지 4승 3패로 네. 뭐 주장의 몫은 해주진 못하고 있으니까요. 그런 것만 봐도 지금 여자 바둑 리그를 뛰는 선수들은 모두가 한 칼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가 지금 전패이긴 하지만 1승 한 번만 가져가면 그 다음엔 또 다시 날아오를 수가 있거든요. 네, 뭐 실력 차이가 큰 건 아니기 때문에 네. 자, 한 점을 움직여 갑니다. 일단 중앙을 중시하는 수네요.
여기서 이제 흑은 이쪽을 꼬부리는 것과 이쪽 두는 것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백이 여기를 한 번 더 민다면 늘고 이쪽을 선택을 한다면 이 중앙 쪽으로 꼬부려서 이제 어설프게 두고 나서 백이 받을 때 뭔가를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깨 짚어서 힘차게 밀어 올리는 것이 좋다는 그것이 바로 이 밭전자의 의미예요. 네. 이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권주리 선수가 이쪽 날일자를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대신에 하변에 굉장히 아픈 자리는 당해야 돼서 이건 역시도 좀 흑의 의도입니다. 백 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여기를 밀어 올리는 백의 정석 선택이 어떨지 물론 아직 상황을 좀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이 수에 대해서 뭐 전혀 중앙 쟁탈권에서 뒤처지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뭐 한 번만 더 밀어두더라도 꼬부림을 당했을 때 좀 완화가 되진 않을까요? 그런데 이렇게 뒤에서 네. 계속 밀어가는 것은 사실 기본적으로 좋은 행만은 아니죠. 네. 하나, 둘, 어차피 셋, 이렇게 하고 나서 두더라도 넷, 꼬부리는 수나 다섯, 혹은 이제는 날일자까지 여섯, 가능하고 이 자리는 여전히 여덟. 좋습니다. 그곳을 밀었다는 것은 받으면 뭐 네. 여기까지는 한번 교환을 시키겠다는 뜻일까요? 확실한 선수는 되나요? 선수는 되죠. 뭐 흑이 반발한다면 이런 네. 식으로 붙이면서 반발인데 자체로는 뭐 흑도 백이 그렇게 득인지가 의문이기 때문에 그냥 받아주는 것이 일단 무난하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 권주리 선수가 이 교환만으로 득이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다시 하변으로 오긴 와야겠죠? 다음에 여전히 네. 이곳은 아프니까요. 그런데 하변을 한 번 더 둔다면 그때도 사실 이곳이 꼭 득이라고 30초. 말하기는 어려워요. 하나, 일단 중앙 쪽으로 밀어가네요. 그렇다면 이 교환은 의미가 이제 흑이 이 상황에서 손 빼거나 이 상황에서 이쪽을 젖히는 것을 약간 막았다는 의미는 있죠. 세 점 머리를 때리는 자세가 네. 아무래도 이곳의 교환이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뭐 의미는 그렇게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어떤 타이밍에 지금 하변 쪽으로 향하느냐입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드디어 하변입니다. 흑이 하변에 바짝 다가서는 건 선수가 안 되겠죠? 일단은 받진 않겠죠. 네. 이수에 대해서 귀를 받아주고 흑에게 여기까지 허용을 한다면 이건 흑의 자세가 워낙 좋기 때문에 흑이 여기를 둔다면 이때는 이곳에 뭐 생사를 둘러싼 공방 생각 안 하고 아예 눈 딱 감고 이쪽 날일자를 가야 합니다. 네. 이제 흑도 당연히 그래서 중앙 쪽을 선택을 하죠. 이 꼬부리는 행마가 참 좋다고는 하는데 이수로 인해서 집으로 직결이 되진 않거든요. 예를 든다면 네. 이런 거죠. 지금 이렇게 젖히고 나서 서로 쭉쭉 늘었을 때 이게 누가 좋냐를 따져봐서 이게 흑이 좋으면 이쪽 꼬부린 자리가 좋은 자리인 겁니다. 30초. 그런데 지금 이것은 좌측의 백의 모양도 물론 넓긴 합니다만 넷, 우측이 너무 다섯, 어마어마해서 네. 여섯, 백이 내키는 진행은 일곱. 아닙니다. 여덟. 그래서 이제 백도 네. 여기서 젖힌다든지 혹은 하나 늘어두고 젖힌다든지 이제 그런 것을 떠올리게 되죠. 계속 늘어주는 진행은 흑이 불만이 없어 보여요. 삼십 초. 하나, 이 두 선수가 둘, 계속 중앙을 중요하게 보는 건 역시 다섯. 우상귀 쪽의 정석 때문이겠죠. 우상 쪽의 네. 정석이 일단 흑이 외세를 쌓으면서 시작된 정석이긴 합니다만 네. 아직까지는 흑의 형태도 좀 허술한 면이 있고 좀 두담한 느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쪽은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두터움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곤마가 될 수도 있는 그런 형태라서 네.
지금은 그쪽까지도 좀 신경을 써야 하는 좌악의 정석 선택이었습니다. 여기서 흑이 싸울 수 있을까요? 이제 강하게 맞선다면 이쪽을 느는 것이죠. 그리고 일반적인 행마라면 역시 이쪽을 느는 것이 보통입니다. 여기를 늘었을 때에는 백이 이쪽을 늘고 싸우게 되는데 다음에 한 수로 이 백도를 두 칸 뛴다는 데서 가둘 수 없다면 그렇다면 이 싸움은 백이 중앙을 느는 자세가 워낙 좋습니다. 한번 물러납니다. 네, 결국은 여기를 네. 두고 잡고 뭐 이런 곳을 다가서는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서로 겁나는 진행이죠. 상대방의 모양이 워낙 크기 때문에 네. 30초. 이제 하나, 겁나는 진행을 두 둘, 선수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그냥 늘었습니까? 그냥 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밀고 잡는 것과 비교해 보았을 때 백의 형태도 좀 더 허술해지고 이제 흑의 형태에도 다음에 뛰어나갈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도 지금 하변 갈까요? 흑이 여기를 둔다면 하변의 두 칸이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그럼 이제 흑도 이런 곳을 막고 나서 다시 뭔가 모양을 잡으려고 할 때 이것은 워낙 넓어서 지금 백이 들어가서 못 살 것 같진 않습니다. 이곳이나 이곳을 들어간다면 타개가 되겠죠. 흑이 더 부담이 되겠네요. 네. 그래서 지금은 너무 그 발전성 쪽으로만 치우치다 보면 일반가로 굳어지고 그 다음에 백의 타개가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저렇게 좀 실리를 의식하면서 두는 수법이 더 나아 보입니다. 분명 백의 이쪽 뛰는 수도 호점이지만 흑이 한 발 늦게 이곳을 덮어 씌워도 여전히 흑의 형태는 좋거든요. 네. 거의 우하기일 때 4분의 1 정도가 흑의 모양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30초. 그래서 건주리 선수도 분명히 지금 둘, 이곳의 흑집을 다 굳혀주겠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아닐 겁니다. 네. 일곱, 여덟. 바로 침투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곳의 두 칸도 아직까지는 완벽하지 않죠. 그 두 칸을 조금 노리면서 백이 잡히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 사는 과정에서 흑의 외세를 쌓고 그 외세를 바탕으로 이 한 점을 압박하는 그런 진행이 일단은 지금 당장에 떠오르는 구상입니다. 호지사 리나 선수의 시선도 지금 두 칸 쪽에 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두 칸 띄어져 있는 백도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어떤 수가 있을지. 백이 살다 보면 하변의 흑 모양이 훨씬 더 견고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출기를 시작하였습니다. 정말 바깥쪽이 완벽하게 두터울 때에는 그래서 백을 뭐 거의 잡으러 가는 수준으로 괴롭힐 때에는 이런 곳에 붙이는 것도 보통 맥점이 있긴 네. 한데 지금은 바깥쪽이 뭐 너무 완벽한 형태라고 보기에는 약간 좀 열붐도 있어서 이 수가 좋은 수인지는 약간 지금 상황에서는 의문이긴 하고요. 보통 일감이라면 역시 이곳으로 날짜를 가서 두 칸 띄어져 있는 이 백돌의 근거를 빼앗으면서 좀 악수를 30초. 유도하는 하나, 그런 수가 보통입니다. 네, 이곳부터 시작을 합니다. 보통 타개하는 입장에서는 여기저기 많이 붙이는 수를 보여주는데요. 지금도 뭐 이선이라든지 백이 붙여볼 때가 있을까요? 일단 붙인다면 네. 위쪽 붙임이 좀 더 떠오르고 네. 이 붙임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이곳을 들여다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죠. 네. 이어준다면 그때 여기를 붙여서 30초. 하나, 이런 식으로 됐을 때 들여다본 수가 충머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그 자리는 좀 눈에 들어오는 자리죠. 이미 나를자로 달린 수가 있기 때문에 흑이 안 받아주는 것도 한 번쯤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받지 않았을 때 여기를 백이 끊으면 날일자 달려져 있다고는 하지만 단수치고 젖힌다든지 이런 붙이는 수 네. 여러 가지 이제 흑의 약점을 노리는 것이 있고 또 딱히 여기를 안 받고 나서 어디를 둬야 할지가 또 애매합니다. 뭐 예를 든다면 이런 데를 째는 것이 급소이긴 합니다만 그것은 한 점을 내주고 둘, 자연스럽게 이 흐름을 만들어 간다면 네. 오히려 흑이 좀 긁어부스러운 느낌이 있습니다. 그냥 받아줍니다. 30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그럴 바엔 차라리 지금처럼 받아주고 붙일 때 이제 뒤로 젖혀서 백이 원하는 대로 해주어도 여전히 이곳에는 흑의 두터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백이 몇 발짝 못 나가거든요. 지금의 흐름은 약간 흑이 편해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어차피 위쪽 붙이고 나가도 지금은 몇 발자국 못 나간다는 판단으로 네. 아래쪽을 건드립니다. 젖혀서 잡아달라는 뜻일 텐데 지금도 속수일까요? 일단은 상대가 여기를 붙인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쪽을 젖히고 안쪽으로 밀고 들어가는 네. 진행이죠. 일단 지금 당장은 축이 불리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늘고 나서 30초. 하나, 틀어 막고 이렇게 잡는다면 셋, 이 넷, 한 점은 축으로 잡혔습니다. 여섯. 그래도 밀고 들어가려는 것 같아요. 젖히고 한 점을 바로 잡진 않겠죠. 이렇게 잡으면 지금 이렇게 잡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럴까요? 왜냐하면 여전히 뭐 바깥쪽으로 탈출하는 자세는 백도 불안하기 때문에 지금 이 선택 가능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네, 바로 이 장면이죠. 여기서 후지사 리나 선수가 안쪽으로 반발을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판단해 봐야 합니다.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느는 반발. 이렇게 되고 나서 한 점을 버리고 다시 이쪽을 끊어서 네. 실리를 차지하고 나서도 형세가 괜찮을지 그에 대한 판단을 확실히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백이 먼저 하나 단수를 치고 나서 밀었을 때 그때 축으로 잡히는 30초. 것은 하나, 두 점의 가치가 둘, 지금 훨씬 셋, 커졌기 때문에 넷, 다섯, 여섯, 좀 불리하겠죠. 일곱, 그래서 흑도 여덟. 들어갔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네, 두 번째 그림 여기서 젖힌다는 뜻인데 이렇게 젖히겠다는 네. 뜻이죠. 그러면 여기를 한 점을 백이 잡으면 네. 그때 이쪽을 젖혀서 이쪽에 한 점을 준 것은 조금 아쉽지만 좌측에 있는 백도를 전부 공격을 크게 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은 축이 안 되고요. 그래서 이것이 안 된다면 백도 여기를 하나 단수 쳐서 중앙 쪽으로 득을 보고 그 다음에 이쪽 틀어 막는 진행을 생각해 봐야 하는데, 30초. 일단 후지사 리나 하나, 선수는 이곳에 둘, 한 방도 아프지만 셋, 여전히 흑의 세력권 넷, 아니고 다섯, 여기를 밀고 들어간 여섯, 것이 일단은 백의 일곱, 근거를 빼앗는 급소라는 여덟, 판단이죠. 아홉, 열. 강수입니다. 4번 남았습니다. 권주리 선수 시간이 필요해 보이네요. 초읽기 한번 사용을 했습니다. 지금 누가 봐도 축인데 네. 그거를 바라면서 안으로 밀고 들어갔으니까요. 권주리 선수가 초읽기 한번 사용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은 바꿔치기 쪽으로 갑니다. 네, 그냥 축으로 잡는 쪽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이건 정말 혹시나 하는 진행이지만 여기서 막을 때도 끊는 네, 이렇게까지 갑니까? 모양은 안 좋은데요. 30초. 하나, 둘, 이건 셋, 그래도 모양상은 무리겠죠. 혹시 그 수순이 두려워서 백이 지금 바로 축으로 잡는다면 그건 백도 불만인가요? 일단 흑이 느는 자세가 그래도 백이 여기를 누른 것보다는 낫죠. 네. 백이 이쪽 두는 수 가능할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까지 강하게 온다고 해도 30초. 하나, 둘, 지금은 여길 내려서는 것이 있어서 따내는 넷, 것이 거의 하변 쪽으로 다섯, 선수이기 때문에 네. 장문이 있고 이것은 일곱, 약간 흑이 여덟. 무리일 것 같습니다. 근데 그냥 잡았네요.
뻗어서 둔다면 좌하기가 꽤 크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지막 이 행마의 선택에 있어서 약간 고민을 했던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은 바꿔치기 양상입니다. 한 점 더 확실히 따내 두는 게 나을까요? 그냥 따내진 않을 것 같아요. 뭐 날짜를 둔다든지 네. 좀 더 능동적인 수를 구사하겠죠. 하변을 한 번 더 갈수한다면 우측의 백 한 점에도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형 바꿔치기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수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네, 오늘 경기 호반건설과 인제 하늘내린의 8라운드입니다. 하변에서 한 차례 접전이 있었는데요. 네, 지금 바꿔치기 양상인데 권주리 선수가 이쪽을 붙이면서 활용을 할 때 후지사 리나 선수가 강한 선택을 했고 하나, 권지리 선수도 반발을 하면서 지금 새로운 형태가 나왔습니다. 다섯, 일단 일감으로 여섯, 봤을 때는 일곱, 여덟. 그래도 생각보단 백도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위험했던 돌이고 네. 바깥쪽에서 흙이 두텀을 쌓았을 때는 멀리 있는 이 백돌 한 점에까지 지금 영향을 주는 형태였기 때문에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는 저는 일감으로는 약간 100 이상이 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쪽의 타겟을 좀 더 봐야겠습니다. 일단 버텼어요. 하변 백돌이 공격을 받을 만큼 약한 돌인 건가요? 약하긴 약하죠. 뭐 예를 든다면 이런 식의 급소를 갔을 때 분명 백은 못 살아 있습니다. 네. 혹은 뭐 이렇게 바깥쪽에서부터 공격을 가더라도 일단 안에서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중앙 쪽으로 계속 탈출해야 되고 탈출하다 보면 흑돌이 계속 오면서 이 두 점이 약하니까 지금은 흑이 좀 공격을 노려볼 수 있는 형태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 자리 일단 급소입니다. 그 자리가 급소인 이유는 여기를 백이 붙이고 느는 것이 항상 백의 노림이었기 때문에 다음에 끊는 맛도 있고 네. 집으로도 일단 큰 자리고요. 그래서 프로들은 저런 식으로 일단 집으로 손해를 보지 않으면서 공격 가는 것을 좋아하죠. 야금야금 조여옵니다. 네. 받아주긴 싫을 것 같은데요. 중앙 쪽으로 나가야 되나요? 지금 이쪽 받기는 확실히 싫은 자리입니다. 네. 30초. 차라리 뭐 이런 데를 한 칸 뛴다든지 중앙 쪽으로 나가면서 좀 모양을 잡고 싶어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하변 바꿔치기가 어땠는지는 백의 하변과 우측 타겟까지 다 봐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여기를 다가섰을 때 약간 흙이 편한 흐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그 이후에 진행 그 공방에서는 서로 뭐 득점을 올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후지사 리나 선수가 약간 주도권을 쥔 채 중반전에 돌입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단 모양을 잡아가죠. 흙도 지금 강약 조절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가야 할지 약간 애매합니다. 흐름은 흙이 나쁘지 않은데 30초. 우측의 백돌과 하변의 백돌을 좀 네. 엮어가야 하는 네. 입장에서는 다섯, 여섯, 다음 수 일곱, 과연 어디일까요? 여덟, 아홉. 일단 뭐 가장 평범하게 두었습니다. 네. 그냥 저 수가 나쁘지 않은 수 정도라는 것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데 무난해 보입니다. 여기서 권주리 선수가 과연 한 번 더 손을 뺄 수 있을지 그걸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우변을 둔다는 얘기겠죠. 뭐 우변을 이런 식으로 두면서 모양을 잡아간다면 여기가 잡히지 않는다면 백은 애초에 침입한 돌에서 여기도 벌렸고 여기도 지켰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감으로 둬야겠어요. 여덟. 수읽기로 보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 같습니다. 결국 그렇게까지 버티진 못했네요. 이 정도면 하변은 안정이 된 걸까요? 하변은 뭐 여차하면 네. 이런 데 들여다보는 수 정도는 거의 선수이기 때문에 중앙 쪽이 웬만큼 두텁지 않고서는 지금은 백도 어느 정도 안정권이죠. 대신에 흑돌이 여기에 오면서 이곳의 백 모양은 지금 뭐 치중에 들어가는 것, 아래쪽을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 30초. 여러 가지 공격 수단이 하나, 이제는 생겼습니다. 둘, 이 수가 셋, 가장 일감이고 넷, 다섯, 백은 다시 바깥쪽으로 여섯, 탈출해야 되는 형태가 될 일곱. 것 같습니다. 여덟, 아홉. 일단 그냥 근거를 빼앗는 정도로 만족을 하나요? 후지사 리나 선수의 지금 공격하는 방식을 보면 이수 한결같죠? 가장 안정적인 수를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백도 중앙으로 나가기 전에 뭔가 이곳에서 흐름을 잡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요. 뭔가 이제 고급 기술이 들어오는데 네. 이제 저런 수는 상대를 아주 곤란하게 만들 수도, 그리고 본인이 아주 곤란해질 수도 있는, 약간 손해가 될 수도 있고 귀에 맛을 남겨둘 수 있는 그런 착점이죠. 일단 뭐 흑은 당연히 이곳으로 받을 겁니다. 약간 애매합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3번 남았습니다. 바로 착수하지는 못했는데 바깥으로 젖히는 수 말고 다른 모양도 생각을 해보는 걸까요? 이렇게 느는 수가 된다면 뭐 가장 깔끔하지만 이 수는 나중에 젖히고 늘어서 항상 안에서 백도를 살리는 것이 남아있죠. 그래서 귀에 맛이 있다면 백도, 이제는 이 한 점의 가치가 작으니까 좀 날렵하게만 하면서 중앙으로 탈출하겠다는 것이 30초. 권주리 하나, 선수 생각으로 보여집니다. 둘, 가장 지금 실리적인 선택을 했네요. 그렇네요. 나중에 이제 이쪽을 젖힐 때 다르게 받는 것은 거의 수가 나니까 이쪽으로 받아야 되고, 그때 이런 곳에 좀 뒷맛이 나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지금 이쪽 공격도 신경을 쓰고는 있지만 귀 쪽에서 어떤 뒷맛을 남겨두지 않는 것, 그 부분에도 좀 후지사 리나 선수가 초점을 맞추고 있네요. 이러면 눈목자 달린 곳 백이 건너붙인다든지 뭐 하나, 모양을 정리할 수 둘, 있지 않을까요? 셋, 넷, 여기 붙이는 수는 다섯, 사실 좀 여섯, 조심히 둬야 일곱, 합니다. 여덟. 반발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치받고 뭐 이런 식으로 네. 젖혀서 반발을 한다면 한눈에 봐서는 꽤 통렬한 반발 같거든요. 어쨌든 이 교환 자체가 이 흑돌과 눈목자 이 사이를 좀 멀게 만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렇게 붙이고 끼운다거나 네. 이런 여러 가지 좀 뒷맛을 노리면서 지금 중앙 쪽에서 행마를 하고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지금 이쪽을 붙이고 여기를 붙여가는 것도 굉장히 고급 기술이고 이 붙인 수에 대해서 당장 여기를 젖히거나 늘어서 두는 것은 백에 리듬을 주니까 다시 한번 상대의 돌에 기대서 행마를 하는 것도 아주 고급 스킬입니다. (30초) 하변은 거의 살아 있다고 보고 아낌없이 활용을 해가네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뭐 이런 식으로 지금 행마를 하면서 두겠다는 생각 같은데, 일단 이 붙인 교환은 권주리 선수가 꽤 날카롭게 득을 본 것 같습니다. 지금 저 교환이 있음으로 해서 이런 자리가 다 듣고 있거든요. 네. 원래는 이 교환이 없을 때는 이 다음에 아무런 수가 없지만 지금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끼우는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두면 흑이 귀에서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이고 이 자체만으로도 백 쪽에 꽤나 좋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조차도 아까워서 안 하고 있는 백이니까 뭔가 활용이 많다고 봐야죠. 혹시 후지사 리나 선수의 이쪽을 넣은 수는 그래도 여기를 젖히고 나서 나중에 뒷맛은 뒷맛대로 남더라도 일단 이곳 공격에 좀 집중하는 것이 어땠을까 싶은 그런 자리네요. 백이 당장 두지는 30초. 않겠지만 하나, 입구자가 거의 선수가 된다면 셋, 우변을 집중적으로 다섯, 공략하기는 흑도 여섯, 힘들어졌겠어요. 네. 여덟, 아홉. 근데 문제는 이제 후지사 리나 선수가 약간의 노림이 있다면 지금 하변 쪽을 뭐 완벽하진 않지만 여차하면 공격 갈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네. 이수도 약간 그래서 그쪽을 신경 쓴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이런 곳이 이제 흑돌이 오다 보면 나중에 여기를 치중 가고 받으면 이곳을 돌려서 30초. 하나, 막아도 둘, 지금 여기를 한번 셋, 젖히고 일선을 젖히면 살아있는 다섯. 궁도는 아니니까요. 바깥쪽이 엄청나게 두터워졌을 때에는 어떤 공격 수단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백도 여기를 둘 때 이쪽을 틀어 막는다거나 중간중간에 이제 반발할 여지는 있지만 바깥쪽이 정말 두텁다면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수는 약간 그래서 무거운 느낌은 있네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쪽 부분이 흑이 뭐 네. 선수로 몇 가지가 듣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자리가 선수인데 여기를 치받은 것은 약간 흑이 굉장히 강한 곳에 좀 부딪혀간 느낌이 있어서 별 영향력이 없을 수 있겠어요. 지금은 뭐 사활을 신경 써서 이쪽을 계속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당장은 좀 더 이쪽으로 나가면서 날렵한 하는 것이 나아 보였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저렇게 단수 치고 꽉 이었을 때 하변을 손 뺄 수가 있냐는 거겠죠. 거의 받아야죠. 이 호구를 정도라면 네, 해놓고 손 빼는 건 너무 무리일까요? 이렇게요. 네. 앞서 말씀드린 이 치중이 들어왔을 때 백이 좀 곤란해 보입니다. 하변 가일수 30초. 필요하다면 하나, 우변이 다시 좀 셋, 백이 약해 보이거든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지금 묘한 타이밍에 그곳을 붙였어요. 그곳을 붙였다는 것은 하변 사활에 대한 엄청난 배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런 데를 따냈을 때 이곳이 네. 선수라면 백이 너무 이상하죠. 이 장면에서 여기 붙인 것이니까 당연히 이제 백은 이쪽 부분을 갈 텐데 하변 사활에 대한 어떤 확신이 있을지 흑이 이 장면에서 치중 갈 수도 있고 먼저 물어볼 수도 네. 있는 거고요. 하나, 이곳은 둘, 좀 애매합니다. 셋, 넷, 흐름이 다섯, 약간 좋지 않다고 본 여섯, 권주리 선수의 승부수가 일곱, 나왔습니다. 여덟, 아홉. 아, 이수는 또 반대로 이제 후지사 네. 리나 선수에 대한 그 하변 사활에 대한 확신이죠. 지금 두 선수 모두 확신 없이는 착점할 수 없는 곳을 두고 있기 때문에 하변 사활의 공방이 볼만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변 쪽에서의 형태도 뭐 백이 일단 더 좋은 자세를 만들고는 있지만 후지사 선수는 그렇게까지 흑 두 점이 잡힌다거나 이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번 더 두더라도 30초. 나중에 마음만 하나, 먹으면 살아나갈 둘, 수가 있다는 셋. 거고요. 네, 그렇죠. 넷, 다섯, 사실 백이 도봤자 여섯, 지금 뭐 찝고 일곱, 이렇게 호구를 쳐야 되는 그런 자세이기 네. 때문에 흑도를 살리는 것은 어렵진 않습니다. 뭐 생각보다는 견딜 수 있는 출혈이라고 보고 네. 하변 쪽으로 걸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돼도 일단 타개에는 백이 성공한 모습으로 보이긴 하죠. 혹은 백은 이제 이었을 때 이쪽을 먼저 눌러서 여기를 넘어가게 만들고 그 다음에 네. 이렇게 호구 치는 것이 30초. 지금은 더 하나, 나을 수도 있습니다. 둘, 셋,
넷,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섯, 과정에서 여섯, 흙이 하변의 백도를 노렸을 때 여덟, 하변 백돌에 대한 사활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애매하죠. 권주리 선수는 절대 잡히지 않는다. 그리고 후지사 리나 선수는 잡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애매합니다. 네. 지금 이쪽을 맞거나 이쪽을 받는 것이 급소로 보여져요.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무조건 일곱, 안에서 삶을 여덟, 도모해야 합니다. 중앙 아홉. 쪽으로는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고요. 그런데 지금 촐기가 남아 있는데 네. 남아 있음에도 시간을 보내지 않고 마지막까지 손이 이제 여기 두 곳을 왔다 갔다 하다가 따냈거든요. 보통 이런 경우는 약간 이것이 불안한 신호라고 볼 수도 있지만 권주리 선수는 지금 이곳에 밀어서 한 집 내는 그런 수법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상황을 좀 더 면밀히 봐야겠습니다. 30초. 하나, 둘, 이곳은 큰 셋, 피해를 입었지만 넷, 이렇게 밀었을 때 여섯, 네. 흙이 과연 이 일곱, 치중으로 올 수 여덟. 있는지 아홉, 열. 2번 남았습니다. 이것이 권주리 선수의 생각이거든요. 일단 그럴듯합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 흑돌 4점이 과연 살아가는지 못 살아가는지에 따라서 네. 대개의 생사도 걸려 있고 어렵긴 어렵죠. 아니면 지금 치중한 곳을 흙이 먼저 두면 이곳을요. 네. 그건 이제 여기를 30초. 막아서 하나, 다음에 둘, 찝는 것이 항상 선수가 되기 때문에 넷, 다섯, 백이 안에서 사는 것과 여섯, 한 집 내는 것이 맛보기로 일곱, 보여집니다. 네. 여덟, 아홉, 열. 열과 동시에 착점을 했어요. 마지막 한 번 남았습니다. 네. 초읽기를 보냈다고 봐야겠습니다. 네. 지금 하변 쪽에서 지금 시간을 사용을 하다가 네. 초읽기를 한 번을 보냈죠. 마지막 초읽기까지는 가고 싶지 않아서 빨리 착수를 했을 텐데 시간은 지나갔습니다. 네. 우변으로 돌아갔습니다. 30초. 우변을 하나, 한 수 한 수 진행시키는 둘, 것만 하더라도 셋, 초읽기 연장은 좀 넷, 할 수 있겠어요. 다섯, 그런데 지금 여섯, 우변도 네. 연장책으로 사용하기에는 여덟, 예를 들어서 방금 상황에서도 있는 것이 정수인지 호구가 정수인지 어렵고 연장책으로 사용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아무튼 지금 같은 이런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흙도 따내는 것으로는 먼저 치중 가는 것이 좀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안 되면 흙돌이 이런 곳에 온다면 여기 따내는 수가 가치가 작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는 먼저 하변을 좀 공격 갔어야 합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지금은 권주리 선수의 이 견디기가 네. 어느 정도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칼자루는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쥐고 있지만 오히려 흙이 좀 더 어려워 보입니다. 아까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면 네. 여기를 두고 이렇게 치중 가는 수를 지금 계속해서 수익기를 하다가 확신을 갖지를 못하고 있죠. 이제 막았을 때 30초. 하나, 지금 이렇게 붙이면은 자체로는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렇게 됩니다. 대신에 이제 여기 단수는 선수고 중앙 쪽에 약간 좋은 영향을 주겠죠. 과연 이사활이 어떻게 될지. 지금 이사활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후지사 리나 선수가 공격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한눈에 판단이 되는 사활은 마지막. 아닙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단 이렇게 여섯. 공격 가는 수 자체가 네. 집으로 꽤 손해보면서 가는 공격이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두 선수 정신 없습니다. 우변 쪽에서의 한 수 한 수 선택도 어렵고 하변의 사활은 계속해서 읽어야 되고요. 네. 지금은 권주리 선수가 아껴놓은 이 초읽기가 든든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지금 두어주고 그렇지만 있는 하나, 쪽은 우변이기 때문에 셋, 우변 백이 붙여가면서 끊었는데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아. 드디어 뭔가 같습니다. 차라리 하변이 더 쉽다고 생각을 한 걸까요? 그리고 여기를 둔 이상 백이 여기를 두었을 때 바로 선택을 해야 돼요. 잡으러 갈지 아니면 여기서 그냥 양보할지. 그 다음에 우변을 갈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 네, 지금 여기 백돌이 왔을 때 손을 빼면 이 자리 막히면서 이 교환 자체가 대학수잖아요. 네. 후지사 리나 선수가 여기를 뒀을 때는 계속 이곳에서의 어떤 선택을 하겠다는 뜻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이 장면이죠. 생각해둔 급소로 갈 수 있을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받고 다음에 이제 백이 이런 곳을 끼우면서 안에서 살고자 하게 되는데 자체로는 백이 사는 것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제 이곳의 단점이나 혹은 여기 단수가 맞습니다. 선수인 것을 네. 통해서 뭐 이쪽 둘, 끼어가면서 그 자충을 셋, 이용해 이쪽을 노린다든지 실전은 결행하지 못했네요. 살려주는 건가요? 이제는 백도 살았죠. 여기를 막으면 네. 항상 이제 찝는 것을 봐서 흙이 받아야 되고 흙이 받을 때 여기를 두면 이쪽에 한 집 내는 것과 이쪽 한 집 내는 것이 맛보기로 살았습니다. 후지사리나 선수가 칼을 빼줄 수도 있었는데 마지막에 그 강한 선택을 하지를 30초. 못했습니다. 하나, 아무래도 둘, 실리를 손해를 셋, 보고 잡으러 가는 공격이기 때문에 다섯, 부담을 느꼈던 것 여섯. 같습니다. 일곱, 여덟. 물론 아까 잡으러 간다고 해도 누가 봐도 확신이 들 것 같진 않아요. 지금 이렇게까지 다 진행이 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쪽을 손이 돌아오면 이런 곳을 젖혀서 돌리면서 이 끼우는 것을 노리고 저도 수익기가 약해서 뭐 한눈에 제가 하나, 보이진 않습니다만 셋, 넷. 흙이 꼭 된다고 다섯, 보기에는 여섯. 난관이 많습니다. 시간에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그리고 하변 쪽은 백진 모양을 파워하는 것으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도 뭔가 한번 30초. 공격을 보고 싶었는데요. 아니면 최소한 아직까지는 이쪽 넷, 우측의 사활이 다섯,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여섯, 이수를 일곱, 결행하지 말고 여덟, 기다리고 있다가 아홉. 좀 더 두텁고 확실해지면 네. 그때 여길 간다든지 뭐 예를 든다면 이런 곳에 호구가 선수가 될 수도 있고요. 그런 여러 가지 뒷만 있는 자리에서 실전은 약간 아까운 교환을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지금 후지사 리나 선수가 그런 절체절명의 어떤 선택의 기로에서 강수를 선택을 하지 않았고 그런 걸 봤을 때는 지금의 흐름이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애초의 형태는 흙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고 지금은 우변의 사활이 관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모양상 호구가 될 줄 알았는데 그냥 이어가네요. 이 교환 자체가 지금 득이 없다고 본 걸 수도 있고요. 네. 권주리 선수가 여기 젖히는 것을 약간 노리는 것 같은데요. 끊는다면 여기 단수가 선수고 넘어가서 마지막 이건 백이 환상적으로 넘어가면서 네. 흑돌 5점을 잡죠. 넷, 다섯, 그러면 여섯, 이제 일곱, 뒤로 여덟. 받아야 하는데 아홉. 이렇게 됐을 때에는 여기를 먹여치고 단수 쳐서 안에서 이제 패를 통해서 살고자 하는 뒷맛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흑이, 실전에 네, 이렇게 받았죠. 받아줬네요. 이 정도 모양이면 흑이 계속해서 공격하기는 쉽지 않겠죠. 네, 뭐 잡으러 가는 공격까지 확실하게 통할지는 좀 의문인 형태입니다. 최소한 이런 곳에 지금 교환이 없다면 백도 굉장히 찜찜한 기분으로 여기 타결을 해야 하는데 네. 지금 확실하게 이곳을 살아두었기 때문에 이야기가 다르죠. 셋, 넷,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지만 여전히 이제 흑의 형태는 두텁기 때문에 권주리 선수도 어떻게 타개할지를 좀 고민을 해야겠습니다. 여기 한 방 당하는 것은 좀 아프고 갈라가면 막상인 건가요? 뭐 잡힐 것으로 보이진 않습니다만 네. 최소한 이제 흑이 이쪽 돌을 이용해서 뭔가 활용을 통해서 양쪽을 엮으러가는 그런 수법까지는 가능해 보입니다. 지금 이런 곳을 민다고 한다면 이렇게까지 선수거든요. 물론 그렇죠. 이것은 이제 너무 올인 작전이라서 보통은 이제 네. 선택을 잘 할 수는 네. 없습니다만 다섯, 이렇게 여섯, 된다고 보면 일곱. 이제 그쪽의 활용을 통해서 네. 뭐 잡으러 가는 뭔가를 생각해 볼 수는 있죠. 근데 현실적이진 않습니다. 그리고 후지사 리나 선수가 하변에서도 보여줬듯이 이렇게 올인해서 잡으러 가는 걸 선호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장 무난하게 지금 백도를 가르고 나온다면 역시 날일자가 네. 보통입니다. 30초. 하나, 근데 두고두고 이제 이쪽 교환이 아쉽죠. 물론 지금도 뭐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이 중간 접전이 워낙 중요해서 아직은 승부처입니다만 이곳에 교환만 없었다면 제가 볼 때는 잡으러 가는 수 분명 있었습니다. 특히 중앙이 이런 식으로까지 두터워진 이후에는 더더욱 통렬해 보였는데 너무 빠르게 이쪽을 결정 지어놨기 때문에 물론 초읽기니까 이해는 되더라도 참 아쉬운 부분이 지금 하변에 네. 있었습니다. 셋, 넷, 지금 권주리 선수는 여섯, 정신도 일곱. 분산되지 않고 지금은 타겟을 우측만 신경 쓰면 되니까 그러면서는 확실히 좀 여유가 생겼죠. 힘있게 갈라가는데요. 네, 저수도 있습니다. 다음에 계속해서 이쪽을 밀어가는 것이 이제 흑의 권리라고 본다면 흑돌의 자세가 두텁죠. 삼십 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네, 오늘 봐도 아슬아슬하지만 권주리 선수가 끝까지 지금 버티는 수를 많이 구사를 하고 있고 후지사 리나 선수가 뭐 그렇게
상대를 강하게 압박하진 않지만 은은한 공격으로 계속해서 몰아가고 있고 지금 확실히 두 선수 너무나도 1승이 절실한 상황에서의 등판인 네. 만큼 바둑이 굉장히 팽팽합니다. 앞서 등장하지 않았던 올인 작전이 지금이라도 등장을 할까요? 지금 한 점 움직인다는 건가요? 네,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는 것이 네. 이제 올인 작전이죠. 다섯, 아, 그렇게까지 가진 않네요. 그래서 자체로만 본다면 약간 무리한 싸움이라고 볼 수가 있지만 이렇게 단수 치고 이렇게 돌려간다면 이거는 뭐 백도 굉장히 떨립니다. 이렇게 된다면 잡혔죠. 백도 떨리는 진행이긴 네. 했네요. 그런데 이번에도 후지사 리나 선수는 어떤 강렬한 수를 선택하지는 30초. 않았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것도 버티는 거라고 볼 수 있을 네, 거예요. 버티는 거죠. 네. 지금 끊임없이 버티는 네. 지금 건주리 선수를 향해서 후지사 리나 선수가 어떤 통렬한 수를 준비하지는 않고 있어요. 좀 여유 있게 공격을 가고 있는데 이렇게 된다면 백의 실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딱히 서두르진 않네요. 네, 지금 뭐 계속해서 두 턴수만 두고 있어서 네. 저같이 성질 급한 사람은 저렇게 못 둡니다. 결과물을 봐야죠. 자, 백이 우하기 쪽은 한 집을 확보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중앙 쪽에 한 칸이 한 집 모양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텐데요. 30초. 하나, 둘, 그래도 셋, 이 한 칸 넷, 뛰고 역기를 이어간 다섯, 것은 좀 너무 느린 것이 여섯, 아닌가 싶은데요. 일곱, 여덟. 꽤 두텁게 지금 힘을 비축해 놨기 때문에 그 힘을 좀 사용을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용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두터움도 뭉치게 되면 중복이 될 수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공격이 끝난 건 아니니까요. 네. 네, 마지막 우중앙 쪽의 공격을 좀 더 봐야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안녕이 생길 수 있는 자리 찔러 갑니다. 오늘은 용병부터 해서 인재팀이 총출동을 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하늘내리는 현미진 네. 감독의 남편 김영삼 구단과 아이들도 응원을 왔죠. 오늘 인재팀 큰 힘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